팀 페리스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2017년 그는 자살 충동을 느꼈어요. 세상이 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어요. 뉴욕타임스 1위 베스트셀러 작가, 실리콘밸리 최고 투자자, 수천만 명이 듣는 팟캐스트 진행자, 전 세계를 무대로 사는 사람. 근데 그 안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때 그가 한 일이 있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더 성공하려고 발버둥치지도 않았어요. 전화를 돌렸습니다. 자신이 인터뷰했던 세계 최정상급 사람들한테요.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섰던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물었어요. 당신은 가장 힘든 순간에 어떻게 했냐고. 두려울 때 뭘 했냐고.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버텼냐고. 그 대화들을 모은 게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원래 제목은 도구들이에요. 성공 비결이 아니에요. 비법이 아니에요. 도구. 실제로 쓸 수 있는 것들. 상황이 달라도 분야가 달라도 사람이 달라도 꺼내 쓸 수 있는 것들의 모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 쓴 성공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너진 사람이 다시 서면서 발견한 것들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다른 자기계발서와 결이 달라요. 화려한 성공 공식이 아니에요. 진짜 살아남은 사람들의 실제 도구들입니다. 오늘은 그 도구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꺼내 드릴 거예요. 전부 알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꽂혀도 오늘 이 영상은 본전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책이 말하는 타고남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한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200명이 발견한 것들이 결국 아주 단순한 것들이거든요. 복잡하지 않아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해요. 알면서 안 하거나 몰라서 못하거나. 오늘 그 차이를 좁혀드릴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아놀드 슈워제네거, 레이 달리오, 제이미 폭스, 세스 고딘, 르브론 제임스, 코치진, 마크 안드레센. 투자자, 운동선수, 배우, 작가, 철학자, 과학자까지 200명이에요. 분야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달라요. 근데 이 200명을 쭉 읽다 보면 이상한 게 보여요. 다들 방식이 달라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밤 12시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상하는 사람이 있고 명상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을 매일 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을 거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해진 공식이 없어요. 그런데 겹치는 게 있어요. 딱 몇 가지가 반복됩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는 것들. 분야가 달라도 살아온 방식이 달라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팀 페리스는 그걸 찾았어요. 그게 이 책의 진짜 가치예요. 오늘은 그 공통점들을 하나씩 꺼내 볼 거예요. 한 가지 더. 이 책을 읽고 나서 팀 페리스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천재들의 비밀을 찾으러 갔는데 가장 놀라운 발견은 그들이 생각보다 보통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거였다고. 두려워하고 실패하고 의심하고 지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차이는 그 순간에 어떤 도구를 꺼내느냐였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설계합니다. 보통 사람은 두려울 때 어떻게 해요? 안 해요. 미뤄요. 그냥 없었던 일로 해요. 두려움이 오면 멈추거든요.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달랐어요. 두려움이 오면 꺼내서 분석했습니다. 팀 페리스가 직접 쓴 방법이 있어요. 두려움 일기라고 불리는데요. 방식은 이래요. 종이를 꺼냅니다. 세 칸을 나눠요. 첫 번째 칸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씁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게 실제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요. 두 번째 칸에는 그 최악을 막거나 되돌릴 방법을 씁니다. 세 번째 칸에는 아무것도 안 했을 때의 결과를 씁니다. 6개월 후, 1년 후, 3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까? 이걸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최악이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상상했던 최악이 실제로는 꽤 견딜 만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의 결과가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때의 결과보다 훨씬 나쁜 경우가 많아요. 두려움은 막연할 때 가장 커요. 꺼내서 글로 쓰면 작아집니다. 실체가 보이거든요. 실체가 보이면 움직일 수 있어요. 실제로 해보면 이상한 경험을 해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쓰다 보면 중간에 손이 멈춰요. 왜냐면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결과가 사실은 견딜 만한 거예요. 창피함이든 실패든 손해든 쓰고 나면 오히려 그게 그렇게 무서웠나 싶어요. 두려움은 머릿속에서 가장 강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겁이 없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크기를 직접 재봤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루에 첫 1시간을 지킵니다. 200명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아침 루틴. 근데 루틴의 내용이 다 달라요. 명상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
내용은 다른데 한 가지는 같아요. 아침 첫 1시간을 외부 세계로부터 지킵니다. 이메일을 안 봐요. SNS를 안 열어요. 뉴스도 안 봐요. 전화도 안 받아요. 하루 중 가장 맑은 첫 1시간을 남의 요청과 남의 문제로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메일을 여는 순간 그날의 주도권이 남한테 넘어가요. 누군가 보낸 메시지가 내 생각을 점령합니다. 뉴스를 보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계의 문제들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SNS를 여는 순간 비교가 시작됩니다. 아침 첫 생각이 내 것이어야 하루가 내 것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지키는 것 자체예요. 5분도 좋고 30분도 좋아요. 그 시간 동안 외부 자극 없이 내 것을 하는 것. 이게 200명 중 가장 많이 반복된 패턴이에요. 내일 아침 핸드폰을 열기 전에 딱 10분만 먼저 써보세요. 어제 감사했던 것 하나를 쓰든 오늘 하고 싶은 것을 쓰든 아니면 그냥 조용히 앉아있든 그 10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처음엔 어색해요. 핸드폰 안 보는 게 이렇게 불편한가 싶을 거예요. 뭔가 놓치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요. 그게 맞아요. 그동안 아침 첫 시간을 남한테 주는데 익숙해져 있었던 거거든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핸드폰 먼저 열었던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해요. 세 번째, 이미 가진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책에서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조건이 갖춰지면 시작하겠다는 사람은 절대 시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창업하겠다. 시간이 생기면 운동하겠다. 준비가 되면 도전하겠다. 이 말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돈, 시간,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지는 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기다리는 동안 조건은 더 복잡해져요. 가족이 생기고 나이가 들고 리스크가 커져요.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완벽한 조건에서 시작한 사람이 없어요.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이 미국에 왔어요. 사라 블레이클리는 팩스 기계 팔면서 스팽스를 창업했어요. 지금 수조원 가치의 회사예요. 리드 호프만은 링크드인을 36에 시작했어요. 다들 뭔가 부족한 상태에서 있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팀 페리스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건 완벽한 날씨를 기다리며 항해를 미루는 것과 같다고. 파도는 항상 있어요. 바람은 항상 변해요. 그 상태로 출발하는 법을 배우는 게 탁월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시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진짜인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사라지는 날이 언제 올지도 써보세요. 그게 아직도 안 온다면 지금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가장 작은 첫 걸음이 뭔지를 찾는 게 맞아요. 사라 블레이클리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요. 스팽스를 창업할 때 그녀는 팩스 기계 파는 영업사원이었어요. 자본도 없고 인맥도 없고 패션업계 경험도 없었어요. 그냥 아이디어 하나만 있었어요. 그걸로 시작했어요. 특허 신청을 직접 했고 공장을 직접 찾아다녔고 백화점 바이어를 직접 설득했어요. 조건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지금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어요. 그게 지금 수조 원짜리 회사가 됐어요. 네 번째, 실패를 질문으로 바꿉니다.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반응이 달랐어요. 보통 사람은 실패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는 이게 안 맞아서. 이건 원래 안 되는 거야.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실패하면 질문을 했어요. 이번에 뭘 배웠나? 다음에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 실패가 나한테 알려주는 게 뭔가? 다르게 보이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실패를 결론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서 멈춰요. 실패를 질문으로 바꾸면 거기서 시작해요. 브리지워터 창업자 레이 달리오가 이 책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에요. 고통 더하기 반성이 성장이라고. 고통만 있으면 그냥 상처예요. 반성이 더해지면 성장이 돼요. 실패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실패를 그냥 흘려보내는 게 나쁜 거예요. 지금 최근에 잘 안 됐던 일이 하나 있다면 딱 3가지만 써보세요. 무슨 일이었나? 그 안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게 뭔가? 다음에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 3가지 질문이 실패를 연료로 바꿉니다. 레이 달리오는 브리지워터를 운영하면서 모든 실패를 기록했어요. 무슨 결정을 했고 왜 했고 어떻게 됐고 다음엔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쌓아갔어요. 그 원칙들이 나중에 책이 됐고 그 책이 전 세계 투자자들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실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면 실패가 쌓이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쌓이는 거예요. 5번째, 노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없어요. 세스 고딘은 첫 책이 수십 군데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어요. 지금은 마케팅 분야 최고 권위자예요. 제이미 폭스는 초반에 수백 번 오디션에서 떨어졌어요. 지금은 아카데미상을 받은 배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부족한 상태로 내놨어요. 거절당했어요. 비판받았어요. 그래도 또 내놨어요. 그렇게 반복하면서 늘었어요. 팀 페리스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려운 것을 매일 하나씩 해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다루는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그 근육이 커지면 더 큰 것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뭔가 내놓기가 두렵다면 그건 정상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200명도 다 무서웠어요. 다른 점은 무서워도 냈다는 거예요. 세스 고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창작자는 자신의 작업이 충분히 좋지 않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그 두려움이 없어지면 오히려 이상한 거라고요. 두려움이 있는 상태로 내놓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그 연습이 쌓이면 두려움의 크기보다 내가 더 커져요. 그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6번째, 질문의 수준을 바꿉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된 부분이에요. 탁월한 사람들은 질문이 달랐습니다.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방향이 달랐어요. 보통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물어요. 이 질문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조금 더 잘하게 만들어요. 개선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른 질문을 했어요. 이걸 아예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을까? 이 목표에 10배 더 빠르게 닿으려면 뭐가 달라야 할까? 이 질문은 방식 자체를 바꿔버려요. 게임의 룰이 달라지는 거예요. 팀 페리스가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을 인터뷰하면서 발견한 패턴이 이거예요. 가장 혁신적인 회사들은 더 좋은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질문을 던진 곳들이었어요. 우버는 더 좋은 택시를 만든 게 아니에요. 택시가 필요 없는 방법을 물었어요. 에어비앤비는 더 좋은 호텔을 만든 게 아니에요. 호텔 없이 여행하는 방법을 물었어요. 이게 개인한테도 똑같이 적용돼요. 지금 내가 힘들다면 어떻게 하면 더 잘 버틸까를 묻는 게 아니라 이걸 버티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없을까를 물어볼 수 있어요. 일이 너무 많다면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처리할까가 아니라 이 중에 아예 안 해도 되는 게 뭔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질문이 달라지면 답이 달라지고 답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걸 아예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 질문이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잠깐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부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샀다가 포기해요. 왜냐면 처음부터 읽으려고 하거든요. 이 책은 그렇게 읽는 책이 아니에요. 챕터 하나가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루틴, 습관, 추천하는 책, 좋아하는 인용구, 인생 조언까지 담겨 있어요. 200명이니까 200개 챕터가 있는 거예요. 읽는 방법은 간단해요. 목차를 열어요. 지금 내 상황에 가장 맞는 사람을 찾아서 거기부터 읽어요. 지금 사업이 힘들면 사업가 챕터를 찾고, 지금 창작이 막히면 작가 챕터를 찾고, 지금 몸이 약하면 운동선수 챕터를 찾아요. 그리고 읽다가 하나가 꽂히면 거기서 멈춰요. 그 하나를 이번 주에 써보는 거예요. 다 읽을 필요 없어요. 하나 써보고 다음에 또 하나 찾으면 돼요. 이 책이 두꺼운 이유는 정답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200명이 200가지 방식으로 살아남았어요. 그 안에 당신의 방식이 있어요. 찾는 게 당신 몫이고요. 이 책을 처음 폈을 때 솔직히 당황했어요. 너무 두껍거든요. 그리고 내용이 뒤섞여 있어요. 명상 이야기가 나왔다가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운동 루틴이 나왔다가 글쓰기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엔 이게 무슨 책인가 싶어요. 근데 두 가지를 알고 나면 이 책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첫째, 이 책은 처음부터 읽는 책이 아니에요. 목차에서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챕터를 골라서 읽는 거예요. 둘째, 200가지를 다 실천하려고 하면 안 돼요. 딱 하나만 찾으면 돼요. 이 200명 중에 지금 나한테 맞는 도구 하나. 그 하나만 꺼내서 이번 주에 써보는 거예요. 팀 페리스가 이 책의 목적을 딱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정답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실험해 볼 수 있는 도구들을 드리는 거예요. 도구는 쓰는 사람의 것입니다. 서가에 꽂혀 있는 동안은 그냥 종이에요. 오늘 소개한 것 중에 딱 하나만요. 두려움을 써보든 내일 아침 핸드폰을 10분 늦게 열어보든 지금 있는 곳으로 가장 작은 한 걸음을 내딛든 뭐든 하나만 골라서 이번 주에 해보세요. 200명의 도구 중 하나가 당신 것이 되는 순간 이 책은 역할을 다한 겁니다. 팀 페리스가 이 책을 쓰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책은 내가 죽으려 했던 그 시간에서 나왔다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을 찾으러 다닌 기록이라고. 그래서 이 책의 모든 도구들은 화려한 성공 무대 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실제로 써먹은 것들이에요. 바닥을 아는 사람이 건네주는 도구가 더 믿음직해요. 오늘 하나만요.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게 이 책이 당신한테 부탁하는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마음설계 연구소입니다.